네, 자, 이 시간에는 7장, 8장의 개념 부분만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장입니다. 자, 7장의 1, 법조문 읽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사실 제가 법학과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과목 준비를 위해서 법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아예 7, 8장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개념은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우리 연구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요 정도만, 그러니까 언론을 풀 때 필요한 정도의 이야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법조문은 주체, 그 다음에 객체, 요건,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는 요건, 해당하는 사람은 주체, 대통령에게 객체, 통합 방위 사태 선포를 이제 건의하여야 합니다. 이게 효과예요. 자, 항상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 예, 그 다음에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냐? 요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주로 문제는 이 부분을 왜곡해서 선지들을 만들죠. 자, 법조문의 오답 구성은 주로 주체를 왜곡하거나 객체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에 보시면 효과에서도 효과에 기속과 재량 개념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하면 뭐 건의 부분에서 약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해야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주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기속적인 행위고, 반면에 이제 사망의 문장을 보면 요거는 이제 사망은 여기다 띄우진 않았어요. 사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여러분,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달라요. 할 수 있다는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재량적 행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속적 행위하고 재량적 행위에 대해서도 왜곡을 해서 선지를 종종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법조문 예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34조. 자, 여기서 지금 하나의 항에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있는 경우 볼게요. 이 항 볼게요.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접속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접속어가 다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앞선 내용의 예외를 규정한다면 이 뒷부분이 예외인 거지. 자, 그렇다면 앞선 문장을 본문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단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항의 둘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단서다. 자, 그리고 이때 단서가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된다. 왜? 이 경우에는 알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막 빠르게 읽다 보면 다만 뒤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지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네, 자, 진짜 최소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때로는 법률이 아닌 조례나 운영 규정 등이 나올 때도 있는데, 조문의 구성 자체가 이제 운영 규정 역시 앞서 배운 법률 방식과 동일하고요. 다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효력상 우위가 존재하죠. 자, 계속 부끄러워요. 예, 뭔가 번데기 옆에서 주름 잡는 느낌이 막 들면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는 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또한 이 공공기관의 운영 규정 등은 해당 공공기관에만 특수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니 이 조례나 법률 등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장문 쪽으로 가볼게요. 장문. 자, 여러분, 요 장문이라는 건 사실 이게 뭐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 장문이라고 부르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자, 7급 피셋 예시문항 및 모의평가에서 장문 유형이 새롭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교재에 실어놓은 예제를 봐주세요. 자, 장문은 주로 799 공무원 국어시험이나 수능 국어에서 위주로 나왔는데, 그래서 5급 공채에는 없던 유형인데 이제 예시문항이 있었으니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급 피셋에 등장할 수 있는 장문 유형을 크게 두 개로 뽑아봤어요. 첫째,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글이나 계획안을 수정하는 유형. 예. 그리고 이 경우에는 1대1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지문에서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을 하라. 라는 부분이요. 근데 그럴 땐 이제 약간 사장에서 우리가 빈칸 추론했었잖아요. 맥락 추론. 예, 그때 배웠던 능력들이 동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어들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퀴즈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이론을 뽑기가 너무 그래. 예.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독해형과는 달리 퀴즈형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지문 이해하는 것 이상의 사고 과정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사실 국칠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5급을 보시다가 국칠을 보는 게 아니라 막 드7과 국칠을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국칠을 처음 시작한다거나 이럴 때 초시일 때는 저는 독해형 문제를 다 풀고 퀴즈를 풀라고 하죠. 예, 퀴즈가 나오면. 예, 근데 이제 5급에 비해서 7급에서는 이제 퀴즈형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제가 7급 기출, 작년 국가직 7급 기출 해설도 사실 굉장히 빨리 써가지고 올려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세하게 정오답 해설을 다 써가지고 올렸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한번 참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록과 함께 이번에 또 올렸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짬을 내가지고 한번 해설 강의를 7월 중에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강의 올라오면 또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 풀어본 문제겠지만 제가 어떻게 푸나 그 과정의 지문의 펜터치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시험 직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낫다. 예, 그래서 거기에 퀴즈 문제 우리 교재에 다 여러 가지 실어놨어요. 좀 다채롭게 실었거든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풀리는 방식 말고 조금 여러 가지 실어놨으니까 해설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다음 카페라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 풀지 못할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 다는 이제 8장에 가면 한 지문에 두 문제. 예, 우리가 이걸 세트형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세트형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이 이제 내는 질문이 이제 몇 가지고 그리고 그 질문이 두 문제 정도 나오지만 그 질문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를 미리 아는 거예요. 즉, 발문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발문을 먼저 보면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다는 생각도 여러분 무조건 위에 있는 문제 먼저 푸는 게 아니야. 지문을 읽으면서 소스가 먼저 나오는 것부터 접근하는 게 맞지. 예, 그래서 문제의 목적에 따라 조합에 따라 조금 센스 있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조합에 따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5급 공채 2016년도 문제입니다. 39번의 발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윗글의 정보 A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윗글의 정보 A에 대한 판단.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39번은 지문에서 A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 40번 문제는 전제가 40번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9번을 먼저 처리하고 얘를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이 뭐다? 지문의 정보가 있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추가 텍스트, 추가 설정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예, 이렇게 푸는 게 100% 빨리 이 세트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정답률을 올려주는 건 아니라 속도에 기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5급 공채 2017년도 조합 볼게요. 자, 여기서 윗글에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힌트들은 지문에 있을 거예요. 그럼 지문 중심이죠. 그 다음에 윗글의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둘 다 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발문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그럼 위치를 봐. 빈칸의 위치랑 기억의 위치를. 그랬을 때 빈칸의 지문의 중후반부에 나온 게 있고 그리고 기억은 지문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39 먼저 풀고 40번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이유는 여러분 이 이유는 그냥 위에 있으니까 위에 푼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건 지문 전체를 이해하고 풀어야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급 공채 2019년도 가책형 문제 볼게요. 19번 윗글을 근거로 판단을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 자, 그 다음에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기억부터 리을에 들어갈 수의 합은 이건 당연히 20번을 뒤에 풀어야지. 배점 똑같다니까. 그쵸? 자, 그래서 19번은 내용 추론이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해 나가고 20번은 글을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추가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센스들도 세트형을 많이 풀면서 사실 그래서 이런 세트형에 대한 대응은 수능 쪽에서도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쪽에 있다가 공시 쪽으로 와서 공시에서는 주로 이제 9급 문제 같은 경우나 이전의 7급 문제는 한 집은 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업을 안 했었지만 수능 쪽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 지문에 있는 옆에 있는 발문 구성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 순서와
지문을 잘라 읽어야 되는지 한 번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행동 수칙, 이런 것들을 규칙화해서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한 지문 한 문제 위주로 풀어서 그런 트레이닝을 다 잊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세트형 문제풀이의 훈련량을 늘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록을 해봐야죠. 이 조합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빨랐다. 생각보다 시간이 더 지체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 순서로 풀어서 시뮬레이션 한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올해 신간은 이제 제때 출간하지 못해서 추록을 공개했지만, 자, 전년도에 아쉬웠던 제 4장 그리고 제 6장 부분에 이제 방법론과 이제 예제풀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올렸던 수업 영상이랑 올해 추가 촬영한 것들 쭉 정리해서 썸네일을 강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했더니 30강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재생 목록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한번 순서대로 빠뜨린 건 없는지 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들으시면서 추록이라고 썸네일에 붙어있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이제 추록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올라올 영상은 이제 작년 이제 국가직 7급 기출 해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는 올렸지만 해설 영상은 올리지 않았었는데, 전체 문제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을까? 근데 사실 다 풀어봤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제가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올라오게 될 영상은 국가직 7급 기출 해설이 될 거고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올해는 이제 국가직 7급 시험 보는 시간이 좀 제편됐잖아요. 그래서 언어 논리하고 상황 판단을 한꺼번에 풀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120분에 이렇게 두 과목을 한꺼번에 이렇게 50문제를 풀어야 돼서 상당히 지구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력이 필요하면서 시간 운용이 잘 돼야 되죠, 스스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격자들과 그리고 또 지금 7급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잘라서 푸느냐, 이쯤에 뭐 몇 분이 돼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몇 가지 타입을 좀 제안을 해보는 영상을 기출 영상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시간 이제 최선을 다하셔서 국가직 7급 피셋 가장 좋은 점수를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